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드의 픽업 트럭이죠. 레인저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한정적인 국내 픽업 트럭 이 시장에서 아주 담비와도 같은 존재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포드 마크 아주 픽업 트럭 잘 만들기로도 유명한 회사잖아요. 또 이 레인저 아주 글로벌적으로도 엄청 많이 찍어내서 또 검증 그리고 또 내구성을 또 인정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조금 더 하드코어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레인저 랩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오늘 와일드 트랙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이 픽업 트럭의 또 다른 매력과 같이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드 레인저의 앞모습 우선은 그렇게 파격적이거나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준다라기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 차의 한 체급 위인 F150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귿자 형태로 아주 멋있게 램프가 되어 있었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라든지 실버라도 같은 아이들도 조금 더 이제 과격한 인상을 주는데,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분하면서도 온로드 지향에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단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헤드램프 아주 그렇다 할 특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주간주행 등은 이 아래쪽으로 살짝 흐르고, 램프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평범하죠. 더 평범한 부분은 바로 이 범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안개등 부분 사각형의 깔끔하게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고, 그나마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제 가운데 아주 거대한 그릴 정도가 이 차의 전면 마스크를 조금 더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레인저라는 음각 레터링을 비롯해서 포드 로고 큼직하게 자리 잡아져 있죠. 랩터 같은 경우가 이쪽 부분이 완전 핵심이잖아요. 정말 멋있게 쫙 두르고 이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톤 다운을 한 듯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인저의 옆모습은 전형적인 픽업이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잘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벌과는 다른 이 레인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약간 이 펄이 들어간 그레이 컬러의 이런 장식 패널 곳곳에 꽤 많이 넣었습니다. 이 앞핸더도 마찬가지고, 바이터보 이 차의 엔진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죠. 이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이 도어 손잡이도 그렇고, 이 뒤쪽에 꽤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장식까지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차체 컬러와는 좀 다른 구성으로 신선함을 불러일으킨다. 이 뭔가 좀 한정적인 픽업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련미를 잘 챙겼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계속 시선이 너무 많이 가는데, 사이드 미러가 정말 커요. 와, 이거 두 손바닥 다 해도 남을 정도의 엄청나게 큼직한 사이드 미러를 갖추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일드 트랙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또 붙여놓았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생각보다 면적이 넓어서 쉽게 발을 얹고 올라가서 차에 탑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저 같은 경우는 이 휠 아치 부분에 플라스틱 몰딩을 두툼하게 두르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 흙바지가 생각보다 꽤 큼직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를 한번 보면 일단은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 LX라는 제품이 들어가고, 265 60R, 18 사이즈가 매칭이 됩니다. 물론 이런 픽업 트럭에서 큰 휠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주 적당한 구성이라고 저는 보고, 특히 이 타이어와 휠 하우스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거미줄도 쳐져 있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험로 주행이라든지 조금 더 와일드한 주행에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주 멋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x4 스티커도 한쪽에 가지런히 또 붙여 놓았네요. 뒤쪽으로 바로 한번 보실게요. 네, 레인저의 뒷모습, 이 전형적인 픽업이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큼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 등 안쪽에 약간의 구성이라든지 디테일이 좀 가미되어 있어서 좀 더 세련된 맛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와일드 트랙 레인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스티커네. 이거 스티커네. 그리고 포드 로고 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또 위치해져 있죠. 네, 레인저의 가장 큰 특징이자 포인트, 바로 이 범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긴 번호판, 신형 번호판
달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벌인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달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살짝 직사각형 형태의 옛날 번호판을 달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트레일러 연결 고리라든지 뭐 램프라든지 다양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긴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는데 레인저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양쪽에 홈이 뚫려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빛을 쏴주는 거죠. 램프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콜로라도 같은 차들에는 여기에 이제 발받침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밟고 올라갔었는데 레인저는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와, 진짜 놀라운 게 이것도 펄이네. 아까 그 사이드미러에 있었던 그 펄 그레이톤의 그 소재를 그대로 썼어요. 대충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해도 됐을 법한데 요런 부분 굉장히 세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는 역시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다양한 연결 고리들이 또 깔끔하게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트렁크 한번 보셔야죠. 예, 최대 적재량 600kg이라고 써 있는데 좀 놀라운 거는 이게 가벼워요. 예, 이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손가락으로 들으시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지도 않고 역시 픽업답게 아주 넉넉한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내구성을 강화한 처리들도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에 이제 레일이라든지 더 안쪽으로 가면 또 별도의 이런 그 잭 연결 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는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특징 바로 이 뒷유리창인데요. 레인저 같은 경우는 뒷유리창에 별도로 개폐를 할 수 있는 쪽창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네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외관 특징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그냥 빵! 자, 포드 레인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라이벌과 비교해서 이 차의 강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실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일단 뭐 계속 언급이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국내에서는 너무 선택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쉐보레 콜로라도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듯한 티를 많이 냈고 또 버튼의 이런 배치라든지 뭐 디자인 형태가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계기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숫자 속도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양쪽에는 디지털 액정창을 2개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라이벌은 1개였죠? 예, 이 차는 2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옆쪽에는 아주 전형적인 디자인의 센터 페시아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드가 자랑하는 이 싱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 한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생각보다 쓸모 있었고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틀란 내비 같은 경우도 완전 최신의 사양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고 이럴 때 정말 빨라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저 그런 애프터마켓 내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정말 빠르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연동성, 기존의 싱크 시스템과 연동성이 뛰어나서 뭐 내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도중에 음악을 뭐 볼륨을 조절하거나 할 때 곧바로 싱크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조절을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 인포테인먼트적인 기능에서는 꽤 만족스러웠던 기대 이상의 성능 그리고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공조장치 버튼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열선 시트 당연히 제공을 하는데 조금 바로 운전을 하면서 바로바로 뭔가를 누르려면 조금 그래도 내 차로 오랜 시간 좀 적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튼류가 좀 많고 요 센터 터널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변속기 일자로 꽤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뭐 망치 모양의 큼직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변속 레버 옆에는 2륜 하이, 그 다음에 4륜 하이, 그 다음에 4륜 로우까지 파티 타입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그 다이얼과 함께 이 위쪽에도 험로 주행에 조금 도움을 주는 각종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저속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뭐 다양하게 또 있네요. 이 안쪽에 넘어가기 전에 12V 소켓을 2개나 마련을 해 놓았고 USB 포트도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는 꽤 깊거든요. 예, 요런 부분도 하나의 좀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컵홀더 2개. 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포드의 키 그대로 디자인 똑같죠. 근데 이 앞쪽은 문 열고 닫는 버튼이 끝입니다. 예,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옆쪽에 파킹 브레이크 레버로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차가 조금 더 세련됐다라는 인상을 잘 부여하는 부분, 바로 이 소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레이 톤의 패널을 꽤 많이 넣었어요. 여기도 넣었고 이쪽에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손잡이라든지 이런 송풍구를 감싸는 이 테두리는 또 구릿빛 소재의 은은한 장식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이 스티치가 골드 스티치예요. 근데 이런 글씨체도 그렇고요. 요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요 안쪽에도 이런 골드 스티치를 꽤 많이 넣었는데 요게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와일드 트랙 이라는 이렇게 자수를 비롯해서 요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마냥 그냥 내구성에만 강화한 그냥 그저 그런 투박한 버튼 툭툭 넣은 게 픽업 트럭이야 라고 편견, 고정관념을 깨버리기에 충분하고요. 한국 시장에서 이런 상품 구성의 픽업 트럭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는 타고 내릴 때 유용한 손잡이를 비롯해서 이 안쪽에는 뒤쪽 이 픽업 공간에 짐을 밤에 볼 수 있는 램프를 또 버튼을 마련을 해 놓았고, 확실히 이 세그먼트만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버튼들이 좀 보여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인상적인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글라스 케이스는 좀 저렴해 보이네. 여긴 더 고장은 절대 안 나겠다. 야. 고장 나도 그냥 이거 뜯어가지고 전구나 하나 갈면 될 것 같고, 이런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들도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레인저 2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와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은 길이와 휠베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여유로운 공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머리 윗 공간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 픽업이 갖고 있는 단점, 이 짐칸 때문에 등받이 각도가 과연 편리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레인저도 그렇게 편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공간에 등받이 각도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큰 차들의 SUV들과는 또 확실히 다른 좀 꼿꼿이 서 있는 듯한 등받이 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느낌은 무난해요. 무난하고 컵홀더 2개와 팔걸이 당연히 위치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창은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별도의 150W짜리 소켓, 그 다음에 12V짜리 소켓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2열을 위한 전용 송풍구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딱 무난무난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역시 이거는 정말 아무튼 네. 자, 레인저 2열 설명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또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어를 열고 일단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어가 거의 90도 가까이 열려요. 개방감이 상당하고 일반 SUV나 세단과 다르게 이 픽업의 특징답게 이 도어가 완전히 그냥 정사각형, 무슨 비행기 탈출구에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나가보고 레인저의 숨은 2열 기능 바로 이 시트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 별도의 이 포켓을 또 마련을 해 놓아서 간단한 휴대폰 같은 거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잡아 당기면 시트가 접힙니다. 시트가 접혀서 이쪽에 자키라든지 삼각대라든지 각종 수납을 할 수 있는 걸 이쪽에 마련을 해 놓았네요.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다른 큰 짐을 넣고 잠깐 이동을 할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레버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요 레버를 또 당기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쪽이죠. 이 등받이 각도가 앞으로 쫙 접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잘만 활용하면 무언가 큰 짐을 싣거나 최대한 많은 짐을 나를 때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가죽을 보호하면서 이 뒤쪽으로 다 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레인저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포드 레인저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이 차의 제원표를 먼저 보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속기만 무려 10단 변속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4륜구동 시스템이 맞물리죠. 라이벌과도 확실히 엔진이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차예요. 디젤 엔진을 넣었다는 거 역시 강력한 토크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이 차 최고 출력은 213마력 수준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50kgm에 달합니다. 국내 픽업 중에 가장 높은 토크 수치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험로 주행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랩터라면 더 강력한 산기로 오르겠지만 이 차의 성격이라든지 포지션을 봐서 적당한 험로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꿀렁거림이라든지 전체적인 승차감, 이 세시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 등을 아주 간략히 한번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에 맞춰서 이 럼버 서포트를 조금 더 제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수동으로 이렇게 팽창했다가 부풀렸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일단 최대한 높이 보닛을 넘어서 앞쪽 지면이 최대한 보일 수 있게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륜 하이로만 가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꿀렁이는 험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꽤나 뒤틀림이 웅덩이도 있고, 차는 거침없이 잘 갑니다. 당연히 이 정도 가줘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승차감이 부드러워요. 여러가지 범피도 막 만나고 있고 하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살짝 진흙길이 우거진 이런 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차는 너무 쉽게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열심히 튀기고 있죠. 네. 헛바퀴가 돌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빠져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앞쪽은 완전 진흙인데,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반응도 생각보다 차분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진짜 놀랍네요. 놀라워. 이게 토크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한쪽이 깊은 웅덩이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당황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50kgm에 달하는 토크로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일드 트랙이 이 정도면 랩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4륜 로우를 넣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라크롤링 같은 막 바위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습지, 그 다음에 진흙길이 연관되어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가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 토크가 주는 힘을 바탕으로 너무나 쉽게 탈출하는 모습, 정말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꿀렁이는 길을 만났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세시가 주는, 그리고 서스펜션, 험로에서 확실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레인저, 이 픽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포드 레인저 앞서 간단히 물장구를 좀 쳐봤고, 이제는 잘 닦인 가장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이 온로드에서의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기통 2.0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꽤 들려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정차하고 출발할 때 아니면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았을 때는 디젤 소리가 확실히 잘 들리는 편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진동 떨림도 미세하게나마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젤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엔진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라든지 출력도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숫자만 봐도. 그래서 여유롭게 차를 이끌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차의 반응은 좀 묵직합니다. 뭐 아주 예민하게 막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스로틀을 열고 막 힘차게 막 뻗어나가는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좀 꾸준히 속도를 올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뭐 차의 이 주행에 이 합을 맞추는 각종 부품들도 뭐 아주 예리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한 템포 좀 여유롭게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도시명 SUV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 좀 부드럽고 매끈한 반응,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차가 움직인다 라는 느낌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요. 조금 더 진중하게 한 템포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차를 좀 다뤄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이라는 부분, 뭐 개인적으로 이 픽업 트럭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리고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예. 이 승차감 앞서 뭐 과속 방지턱을 여러 번 넘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더 뭐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국도를 계속 지나고 있을 때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준수한 실력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뭔가 통통통 아니면 우당탕탕 튀거나 좀 불편한 감각은 쉽게 느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차체 구성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구성 때문에 뭐 아주 막 극도로 안락하거나 좋은 감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이 갖고 있는 편견 정도는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꽤 괜찮은, 특히 와일드 트랙이기 때문에 온로드 세팅도 아주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외에 뭐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뭐 아니면 코너링 핸들링, 뭐 빠르게 차선을 옮길 때 차의 그런 쏠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전형적인 픽업 트럭의 이 아주 긴 휠 베이스와 이 세시 를 감안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무난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뭐 여기서 특징을 잡아서 막 역동적으로 막 이런 거는 딱히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딱 적당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2차 S 모드도 갖고 있습니다. 뭐 별도의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변속 레버를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같은 건 따로 없지만, 요 변속 레버 왼쪽에 따로 그냥 이렇게 똑딱이는 버튼 정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죠. 일단 뭐 S모드 한번 놓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RPM이 그래도 조금은 훅 하고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로틀이 확실히 좀 열리는 폭이 예민해졌네요. 예, 그만큼 또 차는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도 생각 외로 재밌어요. 확실히 이 50kg/m 이 토크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뭐 웬만한 고성능 SUV라든지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런 픽업에 넣었다라는 게 확실히 그 혜택을 이 스포츠 모드에서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는 그렇게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단화가 정말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뒤쪽은 거의 다 항속 기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00km 정속 주행을 진행을 할 때면 최대한 10단으로 맞물렸을 때 한 1500rpm 부근에서 효율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단 자동 변속기는 저는 뭐 그렇게 뭐 큰 감흥을 받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에 도움을 주는 안전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능들을 다 활성화를 시켜 놨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뭐 스티어링 휠도 알아서 차선에 맞춰서 유지를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요즘 차들 많이 갖고 있는 구성이죠. 레인저 와일드 트랙에도 똑같이 탑재를 했습니다. 구현 방법은 생각보다는 간단했어요. 이 아래쪽 버튼을 이용하면 이 디지털 계기판 한쪽에 나름 아주 잘 직관성이 좋은 그래픽과 함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차간 거리를 두고 있고 속도, 그 다음에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이렇게 경고, 점등까지 표시가 되면서 꽤나 잘 구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는, 지금도 차선을 살짝 벗어났을 때 잡아줬거든요. 아주 확확 잡아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매끄럽게 무언가를 조정을 한다라는 느낌은 잘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차선을 딱 벗어났을 때 확 하고 잡고, 그래서 차가 또 확 틀어진 상태에서 다음 쪽 차선을 또 확 잡고, 이런 과정이 뭐 옆에 차가 있거나 할 때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저 와일드 트랙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4,900만원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 부품, 아주 강력한 여러 요소를 추가한 랩터의 경우는 확실히 가격대가 좀 뛰지만, 이 차 어떻게 해서든 상품 구성을 맞춰서 앞에 숫자 4자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뭐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해서 4천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 더 메리트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쨌든 이 와일드 트랙, 이 한정적이죠. 상당히 한정적인 픽업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라이벌과는 완전히 대비되어 있는 또 다른 레인저만의 매력이 가득 숨어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디자인 살짝 무난하면서도 단정하게, 이 도심에서도 충분히 어울릴 만한 감각을 잘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각 요소의 소재 그리고 색깔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세련미를 갖춘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내는 더 화려합니다. 뭐 오로지 내구성에만 맞춘 부품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각 소재 매칭을 최적으로 끄집어내서 조금 더 고급감을 주기에도 아주 훌륭하고요. 특히 이 골드 스티치 패턴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편의 및 안전 기능도 이쯤 되면 준수하게, 완벽한, 다양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갖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직렬 4기통 2.0L 트윈 터보 디젤 엔진, 이 기대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특히 이 50kgm의 토크발, 그리고 생각보다 안락했던 승차감도 그렇고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만족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부분에서 레인저 와일드 트랙만이 갖고 있는 특기, 장기가 아주 잘 발휘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높은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공책만한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정말 이 개방감 뛰어난 시선을 내리꽂는 아주 시야까지 완벽한 이 픽업의 조건을 잘 갖춘, 픽업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정말 반드시 갖춰야 할 아주 곳곳에 숨은 장점이 묻어있는 차, 그리고 이 도시명, 특히 온로드 주행이 많은 대한민국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팅이라든지 편의 및 안전 품목도 알차게 잘 넣었다라는 점에서도 라이벌 대비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아주 좋은 상품 구성, 그리고 차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만나봤고요. 픽업 정말 매력적인 세그먼트의 차가 분명하고, 요즘 시대 특히 이 언택트 레저 생활에 맞춰서 소비가 부쩍부쩍 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한정적인 선택지에서 또 다른 아주 멋진 차를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레인저 와일드 트랙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